자, 연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산하면 완전 조선 반전실록이에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가 제일 살기 좋았을 것 같죠? 천만에. 그때 밀란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밀란이 벌어졌다는 건 백성들의 살 길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아니, 세종이 훌륭했는데 왜 살기가 어려워요? 왕이 훌륭하면 뭐예요? 가뭄이 들어서 기후가 받쳐주질 않는데, 왕이 훌륭하면 뭐예요? 중국 명나라에서 곡물 바쳐라, 여자 바쳐라 엄청나게 뜯어가는데, 그 부담을 온통 백성들이 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고 밀란마저 벌어진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산 때는 럭키해. 자연 조건 좋아서 농사 잘 돼. 외침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때가 연산군 초기 집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태평성세도 잠시 여기는 연산군은 본인의 이빨과 야수의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연산군이 즉위 초에 어머니의 죽음을 사실상 알게 됩니다. 그럼 연산군은 우리가 보통 충동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뱀처럼 차가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충동적이었다면 이라이씨 하면서 바로 복수의 칼날을 들었겠지만 그 보고를 받고 그 사람 보고서를 가슴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왕권을 넘본다면 그때 꼬투리로 히든 카드로 이 어머니 문제를 꺼내겠다 하면서 가슴 깊숙이 감추고 왕권을 넘보는지 안 보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연산이에요.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야수의 이빨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어머니의 복수 이전에 꼬투리가 먼저 잡힌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연산군 하면요, 따라해볼까요? 사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훈도 없지만 역사 상식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어디 뭐 술자리에서나 식사자리에서나 나 역사 좀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사화가 뭐냐면 선비가 화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떤 선비냐? 잘 보세요. 이 조선이 건국될 때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도전 같은 사람을 훈구파라고 그래요. 훈장받아야 되는 훈구 세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집권당이었어요. 그래서 훈구파가 15세기 100년 동안 이렇게 쭉 조선을 이제 지배해왔죠. 근데 그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4대부 중에. 정몽주 같은 사람. 이방원한테 죽은. 이 사람들은 그냥 관직에서 쫓겨나가지고 조선 시대가 되면서 선비가 수풀에 짱 박혀 있었어요. 시골에서 글 공부만 하고 있었다고요. 집거를 했죠. 이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그래. 그래서 15세기 100년 동안 이들은 야당도 아니고요. 그냥 시골에서 유학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산군 아버지 성종 때 이 훈구파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성종이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최초로 살인파를 등용을 했는데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 중국의 의제라는 황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 조의제문이에요. 이 조의제문의 내용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중국의 의제는 거리도 멀고 시대도 나와 한참 떨어져 있는데 내 꿈속에 나타서 억울함을 토하고 사라졌어. 왜 그랬을까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이 조의제문이 뭐냐면 항우에게 죽은 의제에게 조의를 표하는 글인데 이것을 뭐에 빗대냐?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를 항우에 그리고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비꼰글이에요. 요 글을 쓰고 김종직은 죽었는데 이 살인파 후배들이 이 글을 후대에 남기려고 국가 공식 기록 보관소에다가 춘처관에다 그거를 낑가 놓은 거예요. 몰래.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연산군 때 와가지고 이 훈구파는 어떻게든 여기는 살인파 혼내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춘추관에서 역사책 정리하다가 띡 하고 종이가 나왔는데 김종직의 조의제문인 건데 이거를 훈구파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저기는 살인파 몰아내고 싶었는데 꼬투리 잡혔다. 전하! 그러면서 연산군한테 알린 거예요. 여기는 연산군은 평상시에 살인파를 싫어합니다. 왜? 술 먹지 말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뭐 경연해라. 말이 많은 자식들이거든.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의제문을 본 거예요. 이 조의제문 뭐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무오년에 이 조의제문을 가지고 살인파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오년에 선비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무오사화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 살인파가 다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흘러요. 흘렀는데 또 대신들이 자기를 넘보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어머니! 그러면서 히든카드를 딱 꺼낸 거예요.
그게 바로 갑자년에 벌어진 갑자사화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어머니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이 했던 후궁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신이 나무망치를 만들어서 피떡이 되도록 때려요. 그래놓고 어떤 짓을 하느냐, 얼굴에다가 묶어놓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두건을 씌웁니다. 그래놓고 그 후궁들의 자식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뭐 배다른 동생쯤 되겠죠. 야, 동생들은 어떡하니? 이녀들이 궁녀들인데 역적모의를 하다 붙잡혀왔네. 가서 니들이 좀 혼 좀 내줘. 이러면서 몽둥이를 줘요. 기록에 따르면 한 사람은 자신의 어머님을 직감하고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고, 무지한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자식이 죽이는 모습을 보고 낄낄댔던 사람이 여기는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이때부터 피는 피를 부른다고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쳐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흥청이라는 기생을 궁궐에 들려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생기고요. 아무도 자신의 비행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신원패라는 목걸이를 걸어줘요. 그 신원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 입은 화를 부르는 문, 입 다물고 혀를 깊숙이 넣어두면 몸이 온전하리라 라는 그런 패를 목에 걸어줬던 무시무시한 사람이 여기는 연산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사냥인데요. 이 사냥은요,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사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원이 그렇게 사냥을 좋아하는데, 이방원은 군사훈련이라고 하면서 사냥을 다니는데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보세요. 왕이 사냥을 나가죠. 그럼 사냥터로 지목된 곳은 가을에 벼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벼 사이로 짐승들이 숨으면 안 되니까 가을 거지가 아니고 아직 쌀이 익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을 망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경호 문제, 그리고 왕을 따르는 수천 명의 그런 수행원들 숙소로 집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천 명이 노숙을 해야 되고, 왕이 사냥을 하도록 이렇게 짐승몰이를 해주는 사람이 5천 명이 필요한데 그게 백성. 그리고 왕이 나섰을 때 그 왕과 그 수행원들 먹고 재워주고 모든 경비를 지방자치, 거기 수령들이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세금 누가 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산군은 미친 듯이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활로 쏘고 칼로 잡고 그 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기는 아버지 성종도 사냥은 좋아했어요. 사냥하려면 뭐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 매를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는 연산군은 매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를 키우게 되냐면 사냥을 하기 위한 바로 사냥개까지를 들이게 됩니다.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대신들을 모아놓고 조회를 하는데 키우던 개가 뛰어들어온 거예요. 조회장에. 완전 개판이었던 시절이 바로 연산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폭군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끝이 좋지 않죠. 왜 군으로 끝나요? 쫓겨나니까 군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산군은 나쁜 짓 하다가 개판 치다가 결국 중종반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